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우리들 휴브레인요. 우리들 휴브레인 얼마에 예. 사셨을까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네, 아, 시청자님 몇 퍼센트 그때 사셨나요? 20%요. 아, 작년에 그쵸 가을에 예, 사신 것 예. 같아요. 예, 아, 너무 고민 많으셨죠. 예. 그 이후에 그- 별다른 조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른다고, 조금 올라가기 위해 팔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기다리- 네. 기다리다 막 보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2,000원까지 내려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랐습니다. 그랬네,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유상증자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걸 또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은 괜찮을지, 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원래, 보유했던 거는 언제쯤 팔면 되는지, 하여튼 갖고 있으면 괜찮은지, 그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유증 관련해서도 받는 게 맞을지, 일단 주가 향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런 내용들 다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관련해서 좀 정정 공시도 나왔네요. 기준일이 5월 13일이고, 이제 신주 상장일은 7월 7일, 이렇게 좀 확정이 됐고요.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김정수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오늘의 상승이 의미가 있나요? 좀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 최악은 전 지났다고는 봐요. 이제 다행이네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1,334억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네. 1,300억짜리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이오제약, 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지 예. 아니면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자금이 가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좀 분위기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좀 개별 테마 재료가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이제 묶음으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소외받다가 최근에 이 우리들 휴브레인을 포함한 이런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과됐던 기술 반등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콜드체인 관련된 주식들도 급등됐다가 이제 이번에 좀 재료 나오면서 기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 네. 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여러 종목이 반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테마들도 좀 붙고 있고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나 좀 테마주들 가운데서 좀 낙폭이 심했던 주식들이 기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우리들 휴브레인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어떤 재료보다도 네네. 어떤 바이오제약에서 진단 키트라는 이쪽 관련된 묶음으로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 쪽 관련돼서 지분 투자한 게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은 안 하면 최고인데 일단은 하기로 좀 결정을 좀 했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유상증자를 안 했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가운데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3자 배정입니다. 특수관계인한테 하게 네. 되면 돈은 들어오는데 1년이면 1년 이렇게 특정한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물량이 막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효과가 좀 있는 거고 특수관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네. 그래서 그걸 좀 시장에서 호재로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배정이 아닙니다.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우리들 휴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먼저 유상증자 참여하겠어?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네. 참여 안 하는 참여하는 물량들 빼고 참여하지 않는 이 물량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일반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존 주주분들한테 이런 거죠. 일단 돈 좀 주세요. 예. 그래서 돈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돈 안 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물량 모았다가 다시 이제 다른
주주가 아닌 사람들한테 하는 게 이제 일반 공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량 부담이 분명히 좀 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청약일이 이제 6월 16일이고 이제 6월 17일인데 이제 이거보다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배정 기준일이 이제 5월 13일이거든요. 예. 5월 13일이 무슨 요일이죠? 5월 13일이면은 금요일인가? 한번 제가 달력을 잠깐 좀 볼게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5월 13일이면 5월 12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겠네요. 예. 5월 11일까지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전 참여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50%니까 물량이 30%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상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30%까지 비중을 실을 정도면은 포트에서 주력주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20% 물린 거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실 거라면 굳이 유상증자 가지고서 참여 안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5월 13일이면 5월 11일 날 매도를 했다가 네. 5월 11일 날 매도했다가 지금 20%면 보유한 수량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월 10일 날 했다가 5월 12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그때 차라리 다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이 물량에 대해서만 저는 그냥 이 물량에 대해서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기술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의 물량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 50%를 참여하는 거라서 비중이 3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트의 주력주가 돼야 되는데 포트의 주력이 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네. 그래서 20% 가지고 있는 물량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일단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했으니 물은 엎질러졌으니 여기에 물을 타지 말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월 12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니까 5월 11일 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5월 11일까지 최대한 기술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은 파는 거예요. 20% 물량을 팔았다가 그러면 이 물량이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의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라고 치면 이 1000주를 가지고 5,000원 기다리고 있는 거나 나중에 뭐 다시 매수해서 5,000원 기다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원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 유도리있게 대응하자 이거죠. 5월 11일 전에 매도를 했다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할 거거든요. 가격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그 물량만큼만. 그러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물량으로만 매수가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좀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온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분위기는 기술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만들어졌으니 네. 요 20% 물량을 지금 자르기는 아깝고 매도를 통해서 목표를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다만 이제 중간에 유상증자라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원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반대 의견. 왜냐하면 30% 비중이 되게 된 포트가 주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 방법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자. 네. 그래서 5월 12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니 5월 11일 날 종가 부근에 매도를 했다가 그 물량만큼 5월 10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가격이 급락한 상태에서 반영이 될 거예요. 네. 50%면 아마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절반이 사라지겠죠? 그때 다시 들어가라 이거죠. 그 물량만큼만. 그리고 나서 좀 그 목표치를 이후에는 두고서 진단키트 대응하시길 권장한다 이거죠. 보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요. 예, 이해 네. 잘 갑니다. 예, 진짜 그렇듯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13일이 기준일이니까요. 이틀 예. 전 11일 화요일에는 결정 내리셔서 팔아주셔야 되고요. 예, 10일 날 조금 뜬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무조건 네. 10일 날 이제 내려가니까 그날 그렇죠. 다시 판매 네. 값을 좀 그만큼 숫자만큼 사놓으라는 얘기신데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량을 그리고 잘 보셔서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배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배당 안 봐도 됩니까? 배당이요? 이 종목 배당을 예, 유정 배당은 가만히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아 배당을 많이 주는 안 기업인가요? 받으려면 이제 예. 아, 배당이 아니라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 배당 예. 그날 팔게 되면 신주를 못 받습니다. 예, 5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권리락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2,500원에서 거래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50%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만큼 주가가 이제 급락한 상태에서 기본 거래가 될 거의 절반 거예요. 빠질 수량은 거예요. 동등한데 예, 그러면 손해 보실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 저는 물타기를 하는 걸 그냥 반대하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자르기도 아까우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당하실 거다 이거예요. 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5월 10일 날 반영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종가 부근에 매도하라 이거예요. 5월 11일 날. 그러면 그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금이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이. 그죠?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되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팔았던 걸 다시 사라 이거예요. 그 금액만. 그러면 네. 유상증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차선책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금액 잘 기억해 두셔서 대응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주들 그룹핑되는 상승을 잘 보셔서 네, 주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단키트주로 또 해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이었고요. 다음